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이스 트레이너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 헬스 트레이닝 받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좋고 매끈하고 좀 더 호감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타고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목소리는 충분히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와도 음색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목소리지만 충분히 연마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목소리로 이 좋은 목소리는 조금 더 호감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총 7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이스 트레이닝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소리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지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저 사람 참 목소리 좋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왠지 호감을 느낀 적도 분명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좋게 봤는데 참 입을 연 순간 확 깬다. 저 사람은 좀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이 목소리라는 게 단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전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목소리가 귀에 쏙쏙 꽂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왠지 신뢰가 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했을 때는 어떤 말에 힘이 없어서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게 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목소리, 좀 더 호감 있고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신뢰감, 전달력을 높이는 음성을 갖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교재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셔서 저희가 교재를 거창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워크북 형태를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갖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야 할 이 강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원고 보시면서 같이 소리 내시고 호흡하시고 또 따라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출력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 목소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좋은 목소리의 요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많은데요.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목소리를 딱 한정적으로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연예인처럼 파이팅 넘치는 막 고음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음성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나는 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존재감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게 들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표현력이 좋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소리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콜센터 전화 많이 받아보시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무조건 솔이었거든요. 솔 없는 솔. 그러니까 무조건 밝게 그래야 상냥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 받으면요. 굉장히 톤이 좀 많이 낮아진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 편안함으로 다가가기 위함인데 그만큼 요즘의 목소리의 트렌드는 밝고 상냥함보다는 조금은 신뢰감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남녀를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중저음의 좀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의 요건을 제가 이렇게 6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는지 혹은 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크기인데요. 일단 목소리가 크면 어떻죠?
네, 사람이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목소리가 작으면 왠지 잘 모르지만 소심할 것 같고 내성적일 것 같고 소극적일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고 있어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좀 목소리 좀 크게 해라, 잘 안 들린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좀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크고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들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저는요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은, 목소리를 작게 해야 사람들이 더 자기의 얘기에 경청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요, 계속 크게 하다가요, 막 소리 내다가 잠깐만요, 뭐 이렇게 잠시 목소리를 톤을 낮추거나 작게 하는 거는 충분히 반전,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잠깐 멈춤으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은 있는데요. 계속 작게 하는 거죠. 계속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도권은 청중에게 있지 않고 말하는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하면 주도권이 청중한테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들을 사람 들으라는 거죠. 우리 스피치를 하는,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들리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관심이 없어도 목소리가 크면 들리겠죠. 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만 목소리가 작게 한 그 내용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들의 스피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주도권을 가질 때는 일단 목소리를 좀 크고 힘있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이 되도록 말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발음입니다. 네, 요즘 발음 안 좋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말을 빨리 하는 이 세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동료나 뭐 친구가 점심 뭐 먹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어디 식당 가서 돈가스 먹었어.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 안 하시죠. 돈가스, 김치찌개, 이렇게 그냥 단어 형태 쉽게 표현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짧아져요. 문장 자체가 짧아지면서 이 문장 안에 호흡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니다도요, 말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입다. 그렇죠. 씁니다도 쓴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발음이 그만큼 웅얼거리고 뭉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또 우리 혀 짧은 소리라고 해서 시옷 발음, 리을 발음, 뭐 지읒 발음, 치읒 발음, 이러한 혀 짧은 소리가 나서 고민인 분들도 계세요. 일단 발음이 또박또박 하면 좀 더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웅얼거리거나 어눌하게 발음한다. 예, 웅얼거리는 게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복화술 하듯이, 네, 입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네, 저 역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이렇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음도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억양입니다. 억양. 참 같은 말이어도요, 어떤 사람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리고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귀에 쏙쏙 꽂히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밋밋해요. 음이 한음이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강사님, 저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재미없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뭐 재밌는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톤을 좀 높여서 관심을 끌어서 조금 속도감도 있게, 그렇죠? 야, 나 어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집중을 하는데,
그분은 일단 음이 밋밋해요. 나 어제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듣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밋밋하면 그런 어떤 관심, 집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톤입니다. 다음은 톤인데요. 톤은요, 일단 음이 어떻게 높냐, 낮냐, 이런 걸 말을 하는데, 톤이 높으면 좀 발랄해 보입니다. 밝고요. 뭔가 경쾌하고 열정 있어 보이고, 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이미지를 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톤이 낮아요. 낮으면 차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신중해 보이고 꼼꼼할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무겁죠. 딱딱하고. 그래서 이 톤은 내가 어떤 일정한 톤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게 어쩔 때는 톤을 높이고 어쩔 때는 톤을 좀 낮추고 이렇게 적절하게 선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속도입니다. 말이 빠른 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발음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도, 일단 말이 빠르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같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한 템포 느리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소통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 말이 좀 빠른 분들은 왜 빠르냐면 성격이 급해요. 네, 성격이 급하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막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쉼이 없어요. 쉼표, 마침표 이런 데는 우리가 충분히 쉬어야 말하는 사람도 새로운 호흡으로 여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쉬는 구간을 너무 놓치는 거죠. 아니면 삭제,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호흡 과부하, 막 숨이 차고 왜 나는 말을 하면 이렇게 숨이 차지? 혼자 격양돼서 얘기한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 문장 간 쉼이 없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어의 간격이 좁을수록 그럴 때도 말이 빠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 느려서 어눌하게 들리는 상대적인 건데요. 말이 빠르면 조급하죠. 말이 느리면 어때요? 나른하죠. 네, 나른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말이 빠른 게 좋다, 말이 느린 게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혹은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서 상대방이 말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느리게 하면 우리가 좀 코드가 안 맞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좀 빨리 하면 나도 좀 스피드하게 대화를 유도하시고 상대방이 좀 느리게 신중한 편이다. 그럼 나도 그 속도에 맞춰서 스피치를 하거나 대화를 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말투입니다. 말투는 사실 그 사람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서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상냥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시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길게, 그쵸? 말끝을 길게 끕니다. 그리고 톤도 일반적으로 좀 올리죠. 네. 우리 주변에 굉장히 표현력 좋거나 좀 경쾌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또 반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혹은 뉴스를 진행한다. 뭐 기상캐스터 이렇게 어떤 정보를 좀 설득력 있게 줘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끝을 낮춥니다. 그리고 끌지 않아요. 뉴스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보셨어요? 네, 뉴스에서는 가벼움보다는 뭔가 무게감이 있고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감을 주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톤을 낮추고 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6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우리의 음성을 만드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리고 오늘은 이 6가지 요소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좀 부족하거나 혹은 나는 이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한번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러한 부분, 내가 만약에 목소리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우리 힘 있는 목소리라는 강좌가 있죠. 그 강좌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 속도, 나는 이 속도가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속도적인 부분에서 그 강좌는 조금 더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목소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목소리, 요즘은 개성이 많이 두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하는 사람이 편해야 합니다. 네. 본인이 불편하면 듣는 사람은 더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 편한 음성, 톤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음색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 정해서 연습을 좀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 편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익숙한 게 편하잖아요. 뭐 익숙한 걸 해요. 그러면 익숙한 게 나한테는 편한데 듣는 사람한테는 안 편할 때가 있어요. 나는 편해서 목소리를 작게 안녕하세요 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럴 때는 그 마냥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와 상황, 목적에 맞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 쉽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끝까지 힘 있는 목소리. 우리 그냥 큰 목소리가 아니라요. 말끝이라고 하면 뭐 입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구간도 되고요. 혹은 뭐뭐 했고 이렇게 쉼표를 찍는 구간도 됩니다. 왜 말끝이 흐려지면 자신감 없어 보이는 1순위잖아요. 네, 가장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구간이 말끝인데요. 그래서 말끝까지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박또박 발음하는 법.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귀에 쏙쏙 꽂히도록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좋은 목소리 마지막은 리듬 보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양이 있고 어떤 리듬을 넣어서 내 이야기가 좀 더 생생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은 목소리 하면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크게 세 가지 힘 있는 목소리, 명료한 발음, 그리고 리듬 보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훈련을 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워밍업으로 좋은 목소리에 대한 요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소리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은 훈련은 아니었지만 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소리는요, 충분히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악기 연주하듯이 또 여러분들 운동하듯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보셨죠? 목소리도 훈련을 통해서 좋게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강좌 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